皆さんこんにちは。SJPT 정기시험 실제 기출문제 1부부터 7부까지의 해설 강의를 맡게 된 저는 YBN 강남센터에서 SJPT와 EJ 수업을 맡고 있는 나카가 쇼타입니다. 자, 오늘은 SJPT 소개와 제1부, 2부 해설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시작하도록 할까요? SJPT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까봐 이렇게 SJPT 소개 오리엔테이션 준비를 했는데요. 자, SJPT라고 하는 시험은 일본어 말하기 시험인데요. 자, 어떤 시험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자, 마이크가 있는 헤드셋을 통해서 문제를 듣고 녹음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그 다음에 업무와 연관된 문항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다양한 형식과 구성의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채점이랑 레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 채점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 전문 채점단에 의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1부터 10까지의 레벨로 결과가 나오고 문법이나 어휘, 발음, 유창성 등으로 응시자의 정확한 회화 능력을 파악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시험 소개인데 제1부부터 7부까지 어떤 식으로 파트가 나누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1부는 지코쇼가이, 자기소개입니다. 자기소개 같은 경우에는 매번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답변 준비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따가 제가 팁을 소개해 드리면서 이렇게 문제랑 답안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릴게요. 자, 답변 시간은 10초가 주어지고 총 4문제가 출제됩니다. 제2부는 간단한 오도, 그림 보고 답하기 문제인데요. 여기서부터는 답변 준비 시간이 3초가 주어지는데요. 답변 시간은 6초, 총 4개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제3부는 빈소크나 오도, 대화 완성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빈소크나라고 아까 있었죠. 이렇게 순발력이 요구되는 파트입니다. 답변 준비 시간은 2초, 답변 시간은 15초, 총 5개의 문제가 나옵니다. 제4부는 미지카이 오도, 일상 화제에 대해 설명하기라고 있는데요. 설명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답변 준비 시간은 15초, 답변 시간은 25초, 문제는 총 5개가 나옵니다. 제5부는 나가이 오도, 의견 제시라고 있는데요. 본인의 의견을 설명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답변 준비 시간이 30초, 조금 길게 주어지는데요. 답변 시간도 조금 길어지고 50초, 총 4개의 문제가 나옵니다. 제6부는 바멘 세대, 상황 대응이라고 하는데요.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답변 준비 시간은 똑같이 30초, 답변 시간은 40초, 총 3개의 문제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제7부는 렌소크시타의 스토리 구성 문제인데요. 여기서도 답변 준비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90초, 한 문제가 나오는데 4가지의 그림이 주어지고 하나의 스토리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26개의 문제를 다 소개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을 픽업해서요. 그 부분만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1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제1부에서는 자기소개인데요. 매번 같은 문제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발음 팁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들어볼까요? お名前は何とおっしゃいますか? お名前は何とおっしゃいますか? 자, 나마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름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 앞에다가 오를 붙였어요. 정중하게 말할 때는 이렇게 명사에다가 오 혹은 고를 붙여서요 말합니다. 오나마에와 이름은 성함은 정도가 되겠죠. 자, 난또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난또. 자, 뭐라고 라고 하는 거고 오샤이마스카 라고 나왔는데 자, 오샤이마스카 이거는 원형이 오샤르입니다. 오샤르라고 하면은 말씀하시다 라고 하는 정경어입니다. SJPT에서는 이렇게 정경어, 겸양어, 존중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겁니다. 자, 난또 오샤이마스카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하는 건데요. 직역하면은 성함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건데 자기 이름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변 예시 볼까요?
강 하나도 모시마스. 자, 강 하나라고 하는 거는 이름이죠. 자, 또 모시마스라고 나왔는데요. 라고 모스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리다 라는 뜻이에요. 모시마스라고 하면은 직역하면은 말씀드립니다 라고 하는 건데 뭐뭐라고 합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이름을 앞에다가 넣으시고 또 모시마스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이건 모시마스라고 읽어요. 자, 여기서 발음 팁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를 드리면 지금 모시마스, 모으라고 적었지만 저는 발음을 어떻게 했어요? 모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모으처럼 오의 발음이 들어가면은 실제로 발음을 할 때는 오오라고 장음으로, 즉 앞에 있는 이 소리를 끌어서 발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으시마스라고 읽는 것보다도 모시마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고요. 그 다음에 마스라고 할 때도 여러분들은 이 쓰라고 하는 거는 스시의 쓰랑 비슷하다라고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한글로 제가 일부러 비슷한 발음을 적어봤는데요. 마스라고 발음을 하는 것보다도 마스처럼 끝에 있는 쓰라는 소리는 조금 스처럼 해서요. 으라고 하는 소리가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스, 데스라고 하는 거는 스가 끝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스라고 완전하게 발음을 하시는 게 아니고 스처럼 발음을 하시면 조금 더 원어민스러운 발음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문제 들어보겠습니다. どこに住んでいますか? 도코니 쓴데이마스까? 자, 스무라고 하면은 살다라고 하는 건데요. 도코니 어디에 쓴데이마스까?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어는 스무라고 하는 동사를 쓸 때는 이 스무라고 하면은 살다 라고 하는 건데 이 동사를 쓸 때는 니 라고 하는 조사를 쓴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답변 예시 볼게요. 서울의 여의도에 住んでいます. 자, 서울의 여의도 이런 식으로 서울의 여의도라고 바로 붙이는 게 아니고요. 일본어는 명사와 명사, 단어와 단어의 사이에는 노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의 여의도니, 서울의 여의도에 住んでいます, 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답변을 만드실 때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도코니 住んでいますか?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자, 이 부분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니 住んでいます 라고 하는 부분을 그대로 써주세요. 住んでいます. 서울의 여의도에 住んでいます. 이런 식으로요. 자, 이어서 문제 3, 문제 3번이에요. 들어볼게요. 誕生日はいつですか? 단조비와 이츠ですか?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단조비라고 발음을 했는데요. 단조비라고 적지만 발음은 어땠어요? 단조비라고 했어요. 앞서 소개를 드린 대로 이렇게 오의 발음이 있으면 오오로 길게 발음을 합니다. 생일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생일을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1980년, 자, 년이라고 하면은 연도를 말하는 거고요. 3월 14일です라고 나왔습니다. 자, 몇 월이라고 할 때는 가츠라고 하면 되는데 3월, 3월이라고 하는 거죠. 자, 뒤에 있는 14일です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14일이라고 할 때는 4일, 4일라고 하고요. 그래서 14일은 14일라고 발음을 합니다. 여기서 발음을 하실 때 팁을 드리면 일본어는 이렇게 며칠이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는 숫자에다가 니치라고 발음을 하면 되지만 1일부터 10일까지 그리고 14일이랑 24일 그 다음에 20일 같은 경우에는 따로 발음이 있습니다. 1일부터 10일까지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그래서 만약에 생일에 1일부터 10까지, 1일부터 10일까지 있다라고 하시면은 특별한 발음이 있기 때문에 잘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에 14일이나 24일 같은 경우에는 요가라고 아까 했었죠? 4일은 요가요. 그래서 14일은 14일라고 한다는 거. 24일도 마찬가지로 24일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0일 같은 경우에는 20일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수한 발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본인의 생일이 며칠인지라고 하는 거 미리 확인을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몇 년도인지
어떻게 답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연도는 만약에 깜빡하시면 몇 월 며칠까지 말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자, 문제 들어보겠습니다. 趣味は何ですか? 취미와 난ですか? 라고 했습니다. 자, 취미라고 하는 거죠. 취미와 난ですか? 취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답해야 될까요? 아까 전에도 나이나이 ですか? 라고 하니까 뭐뭐 です. 취미와 뭐뭐 です. 내 취미는 뭐뭐예요. 私の趣味は뭐뭐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하면 되겠죠? 예시 보겠습니다. 私の趣味は映画を見ることです. 자, 이런 식으로 취미와 난ですか? 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살리고요. 취미와 나이나이 です. 이런 형식으로 답해 주시면 되는데 私の趣味は내 취미는 자, 私の 라고 넣었습니다. 映画を見ることです. 자,映画, 영화라는 말인데요. 영화를 보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요. 이 본인의 취미를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고토라고 하면 것이라는 뜻인데 뭐뭐 하는 것이에요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발음 팁 소개를 드리면 에이가 라고 적었지만 이 에이라고 하는 발음도 아까 잘 들어보셨나요? 에가 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에이라고 바로 읽는 게 아니고 에라고 이 앞에 있는 에를 끌어서 읽으시면 조금 더 원어민스러운 발음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1부였습니다. 자, 이어서 파트 2, 2부에 그림 보고 답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는 그림을 보시고 들어볼 거예요. 그리고 답하는 거예요. 그림을 보실 때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미리 체크를 해놓으시면 좋겠죠. 자, 한번 문제 들어볼까요? 男の人は何階にいますか? 잘 들어보셨나요? 자, 男の人は何階にいますか? 라고 했습니다. 자, 난가이라고 발음을 했는데요. 몇 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숫자에다가 이 몇 층이라든지 몇 장이라든지 몇 개라든지 숫자 플러스 단위를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카이가 아니고 가이라고 했어요. 이때는 층이라는 뜻이 됩니다. 몇 층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카이라고 하면은 어떤 뜻이 될까요? 난카이 데스까? 라고 하면은 몇 번입니까? 카이는 이렇게 회라고 하는 한자를 쓰는데요. 이렇게 난카이라든지 이렇게 카이 쪽을 쓴다면은 이거는 횟수, 몇 번이라고 하는 거를 나타냅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답해 볼까요? 그림을 보니까 6층에 있는 모양입니다. 답변 예시 보겠습니다. 6階に 이마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나이나이니 이마스까? 라고 하면은 이 니 이마스라고 하는 거를 살리시면 되겠고요. 자, 6층이라고 하는 거니까 6階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발음을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6階라고 하지 마시고 6階라고 발음을 합니다. 6階. 6 플러스 카이. 그래서 6階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음이 바뀌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특히나 1층이라고 하면은 2階, 3층이라고 하면은 3階 이렇게 가이가 돼요. 그 다음에 6층이라고 하면은 6階, 그리고 8층이라고 하면은 8階라고 하기도 하고 8階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10층이라고 하면은 10階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 플러스 단위를 붙이셨을 때 1, 3, 6, 8, 10은 특히나 발음이 바뀌기 쉬우니까 이런 것도 주의하시면서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자, 문제 2번이에요. 여자아이가 울고 있는 모양이에요. 문제 들어보겠습니다. 女の子は笑っていますか? 女の子は笑っていますか? 라고 했습니다. 자, 여자아이는 笑っていますか? 笑う가 원형이죠. 笑う가 원형인데요. 웃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웃고 있나요? 울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답해야 되겠죠? いいえ, 泣いています. 아니요, 울고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자, 나크라고 하는 게 와라의 반대말로 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니요, 泣いています. 울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SJPT의 파트 2에서는 와라우, 나크, 후루이,
아타라시, 사무이, 아츠이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상황을 설명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실 때에도 와라우, 나쿠, 후루이, 아타라시, 사무이, 아츠이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말들을 세트로 익혀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1부, 2부의 문제풀이였습니다. 자, 1부, 2부 문제풀이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오늘 드린 팁을 활용하시면서 소리내 읽으면서 말하는 연습도 꼭 해주세요. お疲れ様でした。